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오늘도 50-50 소식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0 공식 유튜브 채널에 키나의 출장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까 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브이로그로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옷과 또 선글라스, 화장품, 그리고 향수. 키나의 향수는 뒤티크라는 향수라고 하네요. 명품 향수인가요? 중성적인 그런 향이 난다는 향수입니다. 이 제품이 또 소개가 돼서 많이 팔릴 것 같네요. 저도 나중에 한번 향을 맡아보고 괜찮으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나의 향수 뒤티크. 그리고 신발과 그다음에 화장품, 피부 관리에 많이 신경 쓰는 키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소개를 이렇게 했고요. 근데 20대 초반에는 메이크업을 안 해도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이 나고, 메이크업을 안 해도 얼굴이 뽀얗고 그렇죠. 20살 때 친구들 다 그렇지만은 얼굴에 윤기가 돌고 그럴 나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키나는 또 세계적인 연예인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소홀하지 않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품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도 소개를 했고요. 순진한 20대 아이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영상 업로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틱톡에도 또 영상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틱톡에서 에스파라든지 르세라핌이라든지 또 아이브 이런 다른 수많은 아이돌들도, 남자 아이돌도 그렇고 여자 아이돌도 그렇고요, 틱톡 영상들을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본인들 음악만 올리는 게 아니라 틱톡에서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 같은 그런 음악들은 계속 다른 그룹들도 굉장히 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키나만 특별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틱톡을 잘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아이돌들도 계속 올리고 있다. 그런데 다른 아이돌들은 멤버가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이 함께도 올리고 개인들도 올리고 콜라보해서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해서 영상이, 틱톡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요. 또 전 세계 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키나 또 그 크리스마스 틱톡 영상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남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신사동에 나갔다가 일을 보고서는 강남구청에 전철을 갈아타야 돼서 내려서 키나의 또 광고를 잠깐 보고서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타려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앞에서 키나의 영상을 똑같이 만들어서 춤을 추려고 그랬어요. 저는 광고판 앞에서. 근데 셀카봉도 안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춤은 추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잠깐 찍고 셀카로 잠깐 찍고 이렇게 몇 개 찍고 그랬습니다. 제 틱톡 영상도 많이들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틱톡 영상 재밌는 춤 따라서 추고 그러니까 운동도 되고 또 신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재밌는 영상 있으면은 춤 영상 한번 찍어서 가끔씩 틱톡에 올리려고 합니다. 일부러 귀엽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 슈퍼마리오 이게 컨셉으로 그게 이렇게 찍히게 돼가지고요. 가끔씩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또 50-50 오피셜 네이버 TV에 이렇게 이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베타 테스트 아마 시작하고 있는데, 치지직이라고 네이버 TV 채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트위치가 이제 올해부터 철수를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TV가 새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을 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런칭을 해가지고 많은 스트리머들과 유저들이 실시간 방송 플랫폼으로 네이버 찌지직 TV가 개국을 하는 거죠. 네이버에서는 이제 홈쇼핑 실시간 생방송으로 하는, 판매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다양한 콘텐츠에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생방송 플랫폼이 또 새로 런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네이버 TV에 50-50 오피셜 채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홈페이지가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페이지가 깔끔하고, 네이버는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페이지들을 굉장히 예전부터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TV 메인 채널의 페이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UI도 보기 편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은 동영상에 이렇게 3개가 올라와 있고, 클립은 틱톡 클립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목록은 유튜버처럼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이거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는 이제 전 멤버들 영상 일집 영상들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키나 영상들만 쭉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 멤버 영상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TV를 구독을 하셔가지고 키나의 새로운 영상들을 여기 이곳에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통 영상하고 이제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하고 이런 영상들이 다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이버 TV로 보는 게 또 깔끔하고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TV에 5050 오피셜 공식 채널이 오픈되었다는 소식.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정정을 해드립니다. 본스타 요코하마 5050 뉴 제너레이션 걸그룹 오디션, 이게 이제 본스타가 일본 회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에서 오디션을 해가지고 트랙트에서 일본 회사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일본 회사에서 오디션을 봐서 이제 합격한 이런 선발을 하는 그런 오디션인 줄 알았는데, 이 본스타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것 같습니다. 국내 아이돌 연습생 을 키워내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어 오디션을 보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일본에도 학원이 있나 봅니다. 요코하마에. 그래서 일본에서도 오디션을 해서 일본 멤버라든지 일본의 아이돌 지망생들,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돼서 이제 요코하마에서도 오디션을 보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갤러리 분이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 이제 멤버는 6명 내외로 하고 메인 보컬 2명, 서브 보컬과 랩 2명, 여기에는 이제 키나가 포함되어 있고 댄스와 비주얼 담당 이 멤버가 이제 2명 정도, 이렇게 해갖고 6명 정도 이렇게 멤버를 뽑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와 비주얼 부분에서 또 외국인, 일본인과 제일교포, 재미교포 이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또 의사소통이 되는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브 보컬에서는 이제 랩을 둘 다 잘 하는 멤버이거나 아니면은 키나가 랩을 하고 또 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메인 보컬에서는 저는 1집에서는 굉장히 이지 리스닝, 편안한 음악에 잘 어울리는 편안한 음색, 그런 음색의 보컬리스트를 아마 새로운 멤버 중에서도 뽑지 않을까. 뭐 보컬이나 음반이나 또 그 아이돌 멤버들은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곡이 어떤 곡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트레이닝 과정에서 조금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력적인 부분이나 이제 가창력, 음색, 댄스 부분, 그다음에 비주얼 부분, 그리고서 많은 오디션 참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언어 능력이라든지 보컬 톤, 음악성,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멤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전에 영상에서는 뭐 얘기를 안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성이다. 서로 간에 멤버들끼리 굉장히 위해주고 팀 개념을 한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부모님의 인성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와이스가 지금 데뷔한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아이돌 팀 아니겠습니까? JYP가 인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회사의 그런 어떤 연습생부터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가수들도 인성과 겸손함,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트와이스는 엄청나게 다 성격들이 좋고 또 젊은 친구들, 또 개성이 강한 또 음악하는 사람들, 저도 이렇게 해봤지만은 한 5, 6개월만 같이 활동을 해도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팀이라는 거는. 근데 그 멤버들은 싸움을 한 번 안 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아직도 별 문제 없이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르세라핌이나 아이브나 뉴진스 못지않게 지금 뭐 해외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그게 진짜 롱런 할 수 있는 밑바탕이다. 인성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냥 해체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인성이 좋은 멤버들이
똘똘 뭉쳐서 계속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진호 씨가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130억 소송을 한, 어트랙트에서 130억 소송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 라이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진호 씨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 세 그룹이지 않습니까? 어트랙트에서 소송한 전 멤버 3인이 있고요. 전 멤버 3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있고, 용역업체 더기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르게 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조금씩 어떤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30억에 관해서는 거의 확정되고 손해 금액만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한 건데, 그것이 명시적 일부 청구라는 그런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송을 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를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하는 소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로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130억에 대해서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에 대해 결정적인 위반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가처분 소송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상표권을 다 등록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에 대해서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공모한 사실까지도 다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30억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하게 됐다 내용입니다. 또 입장문의 내용, 전 대표님과 어트랙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그 부분은 이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송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악랄하게 갔을 때에는 이제 명예훼손까지 그냥 다 가는 거죠. 회사에 대한, 아니면 전영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다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130억을 이제 여러 명으로 나누면 10매덕씩 이렇게 한 사람당 이렇게 되는데, 나는 10매덕 내고 빠질래, 이렇게 해서 빠질 수가 없다고 해요. 전체 금액이 어떻게 이제 확정이 되어지고 판결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껴있는 거죠. 시간도 엄청 걸리고 복잡하고, 서로 간에도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키나가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워졌고, 이진호 씨 얘기도 이 전 멤버들은 그런데 계약하기는 힘들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소송이 큰 금액이 걸려있는 멤버들을 이름도 못 쓰고 표권도 없는, IP도 없는 이 멤버들을 데리고 가서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집, 2집, 3집까지 해가지고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소송이 걸려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 팬덤이 있기 때문에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대형 기획사, 글로벌 기획사에서. 그렇지만은 이 3인의 멤버들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미 팬이나 팬덤이 없습니다. 팬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다고 해도 쟤네들 누구야? 아, 예전에 그런 팀이었어? 뭐 이렇게 어떤 팬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소속사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전혀 상황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제가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 뭐 이렇게 이제 50-50 상표권을 다 등록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근데 거기에 동남아까지 상표 출원을 다 했습니다. 동남아까지 50-50. 그렇기 때문에 전 멤버들은 그쪽에도 다 50-50라는 상표권을 동남아에서도 다 출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전 세계 어디도 쓰지를 못한다. 화성이나 달나라 가면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에 또 이진호 씨가 어트랙트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게 돈 때문에 하는 소송이 아니라 힙합, 중소기획사 이런 회사들의 불합리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정의감을 가지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불의에 끝까지 싸운다, 이런 정의감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 K-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렇게 키워져 나가고, 최초로 중소기획사가, 대형 기획사가 막대한 자금으로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획사가 글로벌로 빌보드에 올라가서 큰 성공을 얻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중소기획사들이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할 텐데, 이런 템퍼링 사태가 인용이 돼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회사가 망하게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고 아티스트와 회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하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법안 발의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데요. 한파에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